속에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약이 존재하나요? 약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통약은 있어요. 병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녀석이 정상, 이 녀석이 파킨슨병이 걸리게 한 녀석, 운동 기능이 떨어질 때 떨어지고, 우리 거 5, 15, 30을 쳤을 때 운동 기능이 이렇게 회복한다. 연동성이 이렇게 회복되고 인지 기능이 이렇게 회복된다. (1번) 타자 ICP 파킨은 우리 몸에 다 갖고 있어요. 청소를 얘를 청소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청소시켜라,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 몸에 필요 없으니 청소를 시켜라 해서 표식을 붙여주는 단백질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 머릿속에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뭐예요?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메모리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뇌 조직, 신경세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요. 그래서 점점 넓은 지역이 그 나쁜 단백질, 코딱지처럼 끈적끈적하고 잘 제거되지 않고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뿜어져 나가요. 트랜스미스블해요. 근데 그 위치가 인지 기능, 정상계, 합리적인 생각, 메모리, 무드 이런 거를 관장하는 뇌 조직에서 생겨요. 거기가 죽어가는 거죠. 그럼 알잖아요. 근데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코딱지가 생기면은 그 지역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점점 몇 개 퍼져서. 그러면 잘 못 걷고 부들부들 떨고 잘 넘어지고 그러다가 치매도 결국 마지막 나오는 건 다 잊어버리고 다 인지 기능 없애고 다 운동 기능 없애고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니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은 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에요. 그 나쁜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침착이 이루어져서 퍼져나가는가가 다를 뿐이지 다 나쁜 단백질 놈들의 침착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는 게 그 단백질들에 달라붙어서 중화라는 건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 단백질에 들러붙을 수 있는 항체를 머릿속에 넣어주자. 알츠하이머의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탱글, 파킨슨병의 알파시누클레인,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이런 걸 넣어주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넣어줘요? 자, 우리는 파킨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체가 아니고 항체는 가서 직접 결합해서 중화를 시키는 거죠. 없애주는 거죠. 근데 파킨은 야 얘를 제거해 하고 표식을 붙여주는 거예요. 표식을 붙여주면 세포 안에 단백질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머시너리가, 차핑 머시너리가 다 존재해요. 생성도 하지만 제거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와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 필요 없으니 제거해 라고 해주는 걔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정상적으로 있어도 워낙 많이 생기니 감당이 안 되거나 할 때 이거를 왕창 넣어주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면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 없어지겠죠. 파킨슨병은 알파시누클레인의 침착,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이런 단백질의 침착. 그렇게 해서 3열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병이 걸리는 건데 이걸 막겠다는 거죠.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 보면은 파킨슨병은 이게 이렇게 많이 생겨요. 시커멓게. 머릿속을 갈아서 보면 나쁜 단백질, 어떤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코딱지처럼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필라멘트 계속 그거를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알츠하이머를 가른 건데 이렇게 나쁜 단백질을 베타아밀로이드 이렇게 써요.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인데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A-베타 이렇게 써요. 머릿속에 가르면은 이렇게 많이 이게 침착되어 있는데 파킨을 치면은 이렇게 없애주더라. 그러니 운동성이 이렇게 회복되고 인지 기능이 이렇게 회복된다. 병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연구소야? 연구소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 연구소야. 연구를 해야지 팔아먹을 게 생기죠.
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 연구를 안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자, 이렇게 연구해서 개발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하려고 하면, 의약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파는 거죠. 라이센싱 하고 싶고, 말이 라이센싱, 이게 파는 거예요. 품권을 파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회사가 지금은 북유럽 회사, 탑10 회사가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좋은 논문에도 나갔어요. 아주 좋은 논문.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4%, 7%, 10%뭐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런 논문에 나갔으면은 그러면 믿겠어요. 이 정도 논문에 이런 저널에 사이언스, 네이처 어쩌고에 나갔으면은 믿을만해요. 제 평생에 사이언스, 네이처 들어간 논문에 딱 3번 내봤어요. 10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앞에 1등으로 내거나, 그러니까 제일 저자로 내거나, 뒤에 교신 저자로 내거나,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일 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내야지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논문에 냈으면은 학계에서 완벽히 인정되고, 거기서 7%다 하면은 인정. 근데 자기네들끼리 우리 7%야.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게 팔릴까 말까의 판단 기준이 쓰는데, 자, 메커니즘. 이게 혈내 장벽이에요. 혈내 장벽. 뇌를 둘러싸고 있는 핏줄의 묶음이에요. 야구공 까거나 농구공 까면은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그게 뇌고 튜브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없잖아요. 뇌 조직에는 뼈가 없어요. 다 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호할 수 있게 일종의 버퍼존을 만들어요. 버퍼. 야구박 따 놓고 야구공으로 팍 맞아도 막 오바이트하고 막 어지럽고 한 반나절 그러다가 마는 게 다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안 바스러지게 뇌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뼈가 아니고 그런 고성 추락처가 실핏줄의 묶음이에요. 실핏줄이. 실핏줄을 벗어나야지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뇌 조직 안에 특히 뇌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1번 혈뇌 장벽, 장벽이에요. 뇌 조직을 싸고 있는 실핏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핏줄은 세포가 구성해요. 세포가 연결돼가 벽돌처럼 연결돼갖고, 근데 웬만한 핏줄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몰, 박테리아 이스피. 바이러스는 엄청 작은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를 생물체로 안 봐요. 그냥 유기체일 뿐이에요. 생물체로 안 봐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일반 핏줄은 그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와 세포 이렇게 타닥타닥 붙은 게 그 사이로 삐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식중독균도 글로 들어가고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고 그게 가능한 건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뇌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나쁜 독성 물질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바이러스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박테리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세균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닥 붙어 있어요. 어떠한 약물도 투과하지 못하게. 그러면 항체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0.1%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런 뇌 CNS 질병이 너무 심해지면 뇌 조직 자체가 붕괴돼요. 이렇게 그 CT 같은 걸 찍어보면은 크게 부어 있고, 조직이 붕괴되니 혈관 그 시스템도 느슨해지는 거죠. 그 사이를 뚫고 조금 들어간대요. 근데 정상 또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저희 용수철 AMCD가 붙어있는 파킨 제조합 단백질, 융합 제조합 단백질은 그것을 세포와 세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기억하세요? 이렇게 둥그런 축구공 같은데 직접 들어간다고. 뚫고 들어가서 오므리고 반대편으로 또 뚫고 들어가고 연속 전송. 그런 메커니즘 한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국내에 하는 데나 외국에 하는 데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메커니즘은 그거예요. 그러니 세포와 세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포의 막을 직접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 세포막 투과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조직이잖아요. 계속 세포가 있지만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코딱지가. 나쁜 단백질의 침착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고 했죠. 트랜스미시블 해가지고. 점점 많이 계속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 계속 뿜어져 나가요. 여기는 일종의 공장이에요. 뇌신경세포는. 그러니 밖에 나온 나쁜 녀석만 제거하면 안 돼.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만들어내는 녀석도 없애고 만들어지지 못하게 정상화를 시켜야지 질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세포, 신경세포 내부까지 직접 침투하여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ATP를 만드는 거예요. ATP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하실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ATP는 에너지 소스. ATP, GTP, CTP 뭐 그런 거 있는데 ATP가 에너지 소스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가 필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근육일까요? 근육, 심장 근육 넘버원. 여기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몸을 컨트롤하는 건 머리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에너지 소스를 써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니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올스톱이죠. 그러니 이 잘못된 마이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제거 및 재생성. 그래야지 운동 기능이 회복한다. 그러니까 넘버원. 그래서 이 녀석이 정상, 이 녀석이 파킨슨병이 걸리게 한 녀석, 운동 기능이 떨어질 때 떨어져. 우리 거 5, 15, 30을 쳤을 때 운동 기능이 이렇게 회복한다. 얘는 조금 친 거고, 얘는 많이 친 거고. 얘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ATP 생산 능력, 운동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시커먼 게 좋은 거예요. 이 녀석을 제거해 하고 표식을 붙여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분자적인 수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운동 능력이 93%까지 올라간다. 메커니즘 2. 계속해서 나쁜 단백질, 침착, 코딱지, 뭐 어쩌고저쩌고, 트랜스미시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쁜 단백질이 여기서 생겨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거를 추가해서 이 나쁜 단백질도 하나 다 없애야 되고 정작 팩토리, 이 공장 안으로 침범해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셧다운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체가 처음에는 먹혀요.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걸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치료 기능이 나오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속도를 방체가 제거하는 속도가 같이 가다가 이게 더 빠르면은 방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치료 효능을 그래서 아두카부맙 그게 중증 이상의 환자,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한테 효능이 없잖아요. 당연히 효능이 없지. 너무 많이 뿜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경증 환자한테 다시 한번 하자. 경증 환자 그룹핑하고 도세지를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저기 알츠하이머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건데.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많이 주고 경증 아직 많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근데 그 환자도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게 많아지면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래 갖고는 치료제가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치료제는 디지즈 모디파이닝 할 수 있는 약물인데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이죠. 파킨슨병도 증상 완화제는 있어요. 도파민은 우리의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뇌신경세포가 분비하는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그런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뇌신경세포가 셧다운 되면은 에너지도 못 만들고 점점 죽어가고 하면은 도파민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도파민하고 비슷한 걸 왕창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L도파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이제 병원 가면은 이미 70% 정도의 뇌신경세포, 운동성을 관장하는 뇌신경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아직 활동을 하니까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L도파를 줘요. 도파민 전구체를 줘요. 그러면 먹으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도파민하고 비슷한 구조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 능력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L도파를 계속 많이 먹어도 뿜어져 나오는 양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루에 10번 이상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기다 전극을 심어야 돼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놓고 전극을 심어서 5초에 한 번씩 띡, 띡 자극을 줘요. 그게 마지막. 예전에는 뭐 신생아에 뇌를 갈아가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런 걸 이해 못한 거죠. 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침착을 들어가서 제거해줘야 된다. 근원적인 병리물질 축적을 제거해야지 다시 리액티베이션, 다시 이 뇌신경세포가 다시 에너지도 만들고 도파민도 만들고 그래야지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더 이상 나쁜 놈들을 만들지 못하게 완전히 셧다운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치료 효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넘버 2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벌써 떨어졌죠? 얘는 우리 거를 주네. 그래서 알파 시누클레인을 왕창 머릿속에 준 파킨슨병 모델이에요. 이게 알파 시누클레인, 필라멘토스 알파 시누클레인이에요. 필라멘 계속 연결돼 갖고 요만했던 게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쁜 녀석들이 제거됐다. 얘를 끄집어내 갖고 대폐질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운동 능력이 이렇게 개선되더라. 그런 게 이제 연구고요. 이제 이것을 만화로 그린 게 이게 아시는 파킨을 동맥 주사 주면은 온몸에 퍼지고 핏줄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고 근데 타겟은 머릿속에 나쁜 녀석들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벗어나서 머릿속으로 모여요. 자기의 바인딩 파트너가 있는 뇌신경세포 쪽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가 계산한 게 5.7%라고 발표 한번 했었죠. 그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녀석뿐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없애준다. 그러니 운동성이 개선되고 파킨슨병 발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하는 게 이제 하고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는 안 돼? 알츠하이머도 나쁜 단백질이 침착되고 코딱지가 생기고 근데 다른 부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부위에. 알츠하이머는 인지기능이에요. 인지기능,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지나가다 얘를 때리면 안 된다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고 그런 그 정상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뇌 조직 신경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쁜 단백질에 침착, 코딱지가 생겨가고 그걸 제거해주면 돼요. 이 녀석을 제거해라. 그렇게 해서 이게 신경세포가 이제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이제 나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럼 알츠하이머도 되네. 근데 이제 하나에 집중해야 되니 보여주긴 하나 임상 개발은 파킨슨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5.6%가 어떻게 나왔냐? 자, AMP가 없는 거와 있는 것으로 주사를 줘요. 그러면 AMP가 있으면은 장기 조직 투과가 가능하니 그리고 혈내장벽 투과가 가능하니 몸으로 전체 퍼지면서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전체 몸에 퍼진 양 대비 뇌로 간 양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그 양을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포토메트리라고 그걸로 계산해요. 다른데 뭐 몇 프로 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너 무슨 방법으로 계산했냐? 무슨 방법으로 네 항체나 너의 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분석했냐?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영국 코방스, 또 코방스가 나오는데 영국 코방스의 몸 전체는 이제 피하고 뇌를 다 끄집어내서 수백 개를 다 보내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로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몸에 이 단백질이 파킨 대비 AMP가 붙은 파킨이 똑같은 양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희한하죠. 이 차이가, 요건 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차이만큼 몸으로 퍼진 거예요. AMTD가 안 붙은 거는 혈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AMTD가 붙은 거는 혈관을 벗어나서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거할 녀석들이 있으니까. 딴지 계속 둘렀다가 이게 방광기가 30.5시간이거든요. 방사능을 붙여갖고 얼마나 있다가 제거가 되는지 추적했어요. 30.5시간 후에 전체 몸에 들어간 양의 반이 줄어들어요. 그게 방광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야, 니네 방사능으로 레이블을 해갖고 그렇게 추적해서 분석했어? 그리고 니네 몸에 들어간 거 다 분석하고 피 속에 들어간 줄어들어요. 그게 방광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야, 니네 방사능으로 레이블을 해갖고 그렇게 추적해서 분석했어? 그리고 니네 몸에 들어간 거 다 분석하고 피 속에 들어간 거, 각 장기에 들어간 거, 머릿속에 들어간 거 그래서 다 정량적으로 분석했어?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어?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 차이가 몸에 들어간 거고 전체 그 시점에서 뇌로 들어간 양을 정량해서 그려보니까 AMTD가 없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빵 풀어갖고 저희 그럼 이제 옵션이 한 10% 나왔으면 좋겠지만 10%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고 글로벌 대출하고 얘기하면 야 1%도 없어 1%만 해도 당장 사갈게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3%? 꿈의 숫자죠. 5.6%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10등 정도 하는 회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듣고 아주 베리 임프레시브하고 이런 거는 립 서비스예요. 니네 거를 정말 더티하고 더럽고 말도 안 되고 다 거짓부렁이고 다 사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브레인 PK를 갖고 와. 브레인 PK. 브레인 파마코카이네틱스. 지금 방금 보신 이걸 갖고 와. 브레인 PK 데이터를 갖고 와. 그러면은 얘기해보자. 그 5.6% 브레인 PK를 보냈어요. 보냈고 아직 평가 결과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북유럽 제약사는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L도파를 팔아서 L도파를 계속 판 거예요. 사실 올 3월에 4개의 후보를 놓고 얘네가 라이센싱 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임상 이상에 올라가 있는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을 걔네가 라이센싱 해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와. CMC라고 하는 거는 생산되냐? 진짜 얼마나 깨끗하게, 균질하게, 효능을 갖고, 단가가 얼마야? 그리고 수율이 얼마야? 이 레포트가 CMC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하나씩 라이센싱 하니, 볼게. 그래서 CMC 데이터를 아직 안 보냈어요. CMC 데이터는 이때 보내요.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까지 저는 지연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이 놓고 야 벌써 라이센싱 아웃 돼야 되는데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지. 라이센싱 아웃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지연 이유가 뭐야? 저는 지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발 단계라고 생각해요. 개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생산을 하니까 멀티모가 생기네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2개, 3개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정성이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로는 약을 못 만들어요. 해결해야겠죠. 정말 포기할까? 딴 것도 많은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수십 개를 바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저희의 그 강점은 공정을 할 수 있고 공정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 그냥 후보물질 하나만 딱 그렇진 않아요. 일단 나중에 한번 투어해 보시면 저희 공정 개발의 강점. 글로벌 빅 CMO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예요. 생산 공장. 근데 유상증자 하면은 야 시설 투자 대규모 시설 투자 15%밖에 안 하는 80%도 아니고 15%밖에 안 하고 다 인건비 주는 거야? 정말 바보예요. 정말 바보. 아니 CMO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공장을 지어야 돼요? 돈 주고 만들면 되지. CMO 비즈니스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대단히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 공장 지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공장 크게 있는데 거기랑 계약해서 생산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데 큰 데는 공정을 개발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 그리고 어렵고 쉽지 않아요. 돈도 크게 안 되고. 그러니 공정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해요. 프로세스 데벨롭먼트는 니네가 해와.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생산을 해줄게. 니네 말고도 지금 줄 서 있어. 그러니 공정은 만들고 싶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공정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수십 개를 바꿔갖고 구조도 변경하고 공정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그대로 니네 그대로 한번 만들어봐. 여기다 주고 우리 공정으로 이 바뀐 구조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3번 만들어서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그때 한번 언론 보도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대량으로 이제 이건 15리터 정도로 만들어서 정말 생산이 가능한지, 멀티모 안 생기고 스테빌리티 굉장히 좋은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파킨슨병 치료 효능이 있는지 평가를 했어요.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엄청 만들어야 돼요. 1000리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대량 생산 공정이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또 이렇게 오래 걸린다네요. 자, 지금 여기 와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그때 CMC가 확보돼요. 그러면 이때 얘네가 원하는 걸 보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는 CMC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CMC 레포트는, CMC 데이터 패키지는 올해 말에 확보가 되고, 올해 말이라고 하면 지금 9월인데 10월달, 11월, 12월 크리스마스 금방 가요. 자, 그러면 사업은 이거 갖고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자, 북유럽 제약사 CMC 요구하는 애, 그리고 세계 10등 하는 회사 브레인PK는 이미 보냈고, 이거는 연말에 확보되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게 되겠죠? 또 기다려야 돼? 아우, 그런 사람 제발 사지 마세요. 자, 그 외 글로벌 제약사들 생각해 보세요. 로슈, 파킨슨병 치료제 알파 시노플레인 안티바디 하다가 임상 이상에서 실패했어요. 파이자는 더 이상 안티바디 갖고 뇌 속에 집어넣는 시도 자체를 다 포기하고 다 팔았어요. 바이오젠, 에이자이 이런 데는 맹렬히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이런 데는 맹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거 봐. 끝내줘.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왔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와중이에요. 이거하고 이걸로. 예, 그렇게 해서 요때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업적인 측면 최근 사례를 통한 라이센싱 가치를 하면은 유시비는 한 40등 하는 회사예요. 로슈는 한 2, 3등 하는 회사고, 이 회사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2단계에서 라이센싱 해왔어요. 조단위 이상이죠. 임상 이상에서. 야, 그러면은 임상 전 단계 또는 초기 단계 없어? 초기 단계 얼리 스테이지 세이프티를 확인한 초기 단계에 라이센싱 한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파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방체를 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야. 우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다 뻔빠이 했어요. 다 팔아버리고, 관련된 약 3,000명의 박사급 다 내보냈어요. 그거를 인수한 데가, 일부를 인수한 데가 바이오젠이에요. 이 바이오젠은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1번 타자를 조건부 승인 받아갖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지금 팔고 있어요. 조건부 승인, 임상 4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거를 사왔는데 한 이 정도 가격에 사왔어요.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 PK가 0.1%, 0.5%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그거를 이해해야지 뒤에까지 이해가 가요. 그러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판단은 보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지 마세요. 믿어도 돼요?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다 사기꾼이에요.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일 못 팔아요. 그러니 내일 모레 이렇게 그런 거 따질 사람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